안녕하세요. 모두의 보약 라이브 방송 시즌2 깨달음 창의 수학 김보연입니다. 선생님 인사하셔야죠.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벌써 시작했어요? 저 오늘 뭘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었거든요. 저 추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보드마스터 박쌤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쌤 오늘 네. 저랑 게임 해보고 싶은 거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또 아침도 못 먹고 이렇게 달려 나왔거든요. 뭘까요? 맞아요, 선생님. 20년도에 올해 최고의 가족 파티 보드게임 수상작인 탐정들 추리클럽을 선생님이랑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탐정들 추리클럽은 진행자, 탐정, 그리고 꿈도둑이 3자 대결로 이루어지는 게임인데요. 꿈도둑을 찾아야 하는 추리 게임입니다. 꿈도둑을 찾아야 하는군요. 네. 꿈도둑이라고 하니 갑자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선생님이랑 보드게임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꿈꾸던 일을 하고 계신 거 있는 거죠? 그게 궁금하셨구나. 네. 생각해보니까 어릴 적부터 꿈꾸던 꿈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너무 좋아하던 보드게임으로 이렇게 보드게임 활용 전문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릴 적 꿈을 이뤘다기보다 꿈을 찾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꿈 누구에게도 도둑 맞고 싶지 않네요. 그런데요, 저희 네. 탐정들 보면 카드가 이만큼 있잖아요. 네, 엄청 많죠. 168장이나. 네, 168장 모두 다른 168장이 있는데 이 안에 제 꿈은 없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이루고 싶은 그림이 없어요. 선생님. 우리 탐정들 추리클럽은 우리 방금 말한 장래 희망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밤에 잘 때 꾸는 네, 그런 꿈이랍니다. 잘 때 꾸는 꿈이에요, 선생님. 저는 꿈도둑이라길래 장래희망, 뭐 소망 이런 얘기인 줄 알고 아이들이랑 게임하면서 뭐 너 꿈도둑이지 이래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계속 너 꿈나무지 이랬었는데 제가 완전 실수했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쵸?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 카드들을 가지고 꿈도둑을 어떻게 찾지요? 이 게임의 메커니즘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사실 네. 선생님이 전에 저 알려주셨었는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방송에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입에 좀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혹시 요즘 예능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요? 저요? 아니요, 네. TV를 많이 못 봐요. 요즘 또 TV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라이어 게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정말? 라이어, 네, 맞아요. 이 라이어 게임과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탐정들 추리클럽은 팀 기반의 스토리텔링 추리 게임입니다. 우리가 이 꿈도둑을 찾을 때 좀 마피아처럼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피아 게임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이런 누군가를,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추리하고 또 유추하고 점점 좁혀져 가는 그런 방식들이 디덕션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꿈도둑일 때는 꿈도둑이 아닌 척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블러핑 요소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블러핑. 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들 중에 저는 사실 마피아 게임에 꽂혔어요. 마피아요. 마피아 게임 20대 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도요. 저 진짜 잘해요. 그래서 마피아 게임은 사실 마피아일 때가 정말 재밌잖아요. 한 번은 제가 마피아가 됐는데 같은 마피아인 친구 중에 좀 마피아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은 친구 있잖아요. 그럼 다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탈락시키고 막 시민인데도 괜히 막 앞장서가지고 살려줘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제가 마피아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마피아인 걸 딱 밝히니까 같이 게임했었던 친구들이 식스센스 이후로 이런 반전은 처음이라면서 저한테 막 배신자 같다 그러고 너무 무서운 김보연이라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굉장히 영광의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기대해 볼게요, 선생님. 네, 오늘 선생님의 기대하셔도 역할 좋아요. 기대해 볼게요. 그런데요, 그 마피아 게임은요. 근데 마피아를 찾는 과정이 막 처음에는 눈 마주쳤다고 너 마피아지. 아니면은 뭐 웃었다고 너 마피아지. 아니면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 머리 드는 소리 들렸어. 이래서 너 마피아지. 이렇게 다짜고짜 이렇게 마피아를 몰아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할 탐정들 추리 클럽은 꿈도둑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낸 카드를 보고 그림을 보고 유추하고 또 꿈도둑은 다른 사람들이 낸 카드를 보고 제시어를 한번 유추해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논리력을 요하는 좀 난이도가 있는 추론 게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우리가 보드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또 이렇게 게임을 좀 잘 못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에서 파티게임의 성격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티 게임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연령의 친구들에게 탐추를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 단계를 생각해 본다면 12세 이상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카드를 보면서 제시어를 만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카드 안에 있는 사실적 그런 우리 보여지는 직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고 네. 나의 생각대로 또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내가 이 안에 있어서 담겨져 있는 정보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내가 나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거든요. 네. 저도요, 4학년부터 6학년인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저는요, 지금은 사실 시국이 좀 불안하고 불편한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가족들끼리 모임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럴 때 어른하고 아이하고 모두 섞여서 게임을 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아이들의 연령 차이가 난다면 이런 추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좀 갭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또 게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잠시 저희 보센 마이크 좀 올려두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어머나. 이제 마이크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네, 오, 이동해 감사해요.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연령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섞여 있었지만 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어린 연령의 친구들은 이 카드를 보면서 좀 제시어를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위의 친구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나의 어떤 상상을 끄집어내서 그런 제시어를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만 달랐지, 아이들이 나이가 또 차이가 나고 학년이 다르다고 해서 재미가 떨어지거나 그 안에 좀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크게 그런 나이 갭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시선은 우리가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같이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쵸.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위도 들어본 놈이 네, 가위질을 잘한다고. 그런 것처럼 경험이,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경험,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재밌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쵸, 선생님? 네, 맞아요. 우리 그래, 네. 우리 그래서 이제 12세 이상 추천을 드렸지만 우리 어린 연령의 친구들도 또 가족들하고 즐겨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도 어린 친구들 많이 이제 같이 수업도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이 가족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은데요.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카드 한 장을 열고 네. 먼저 서로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게임처럼 누가 말하지 못할 때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 나면 훨씬 더
게임을 쉽게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게임할 때 제시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시어 만들기 연습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이거 해보고 싶은. 네, 오늘도 반갑다고 많이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네. 저희 이 게임, 오늘 아직 못 해본 게임인데 아이들과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잘 배우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게임에 오늘 제시어를 만들어야 돼서 한번 만들기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시청자분들도 이 카드를 보시면서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같이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카드이고요. 요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럼 누가 먼저 시작할지 저희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다. 반지가 공격적이. 반지가 공격적이에요. 자, 깜짝이야. 진 사람이 먼저 하기. 저 먼저요? 네. 그러면 자, 카드를 좀 이렇게 선생님도 보셔야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노을? 노을. 선생님이 노을 하니까 저는 새벽 같아요. 새벽. 그래서 퇴근. 퇴근. 저는 와이파이. 와이파이 같아요. 선생님, 저는, 나 이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요. 눈망울이 짝사랑. 짝사랑. 네, 저는 배짱이가 생각나네요. 일하고 있는 개미 같아서요. 배짱이요? 네, 3, 저는, 1, 베지테리언. 채소밖에 1. 없어. 네, 푸릇푸릇. 푸릇푸릇, 저 노동했어요, 노동? 누독 안 했어요? 노동. 자, 이렇게 우리가 꼭 단어가 아니어도 되고요. 뭐 의성어나 의태어, 그리고 또 요즘 그 드라마 제목들 이런 것도 표현해봐도 좋고요.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카드 한 장을 열고 아이들과 같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 카드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서로 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를 가져보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저희 같아요. 게임 끝난 거예요? 아니요. 저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거죠? 선생님 잘했네. 자, 그럼 저희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아. 새롭게 하실 수 있게 한 장만 더 해볼까요? 어때요? 좋죠. 선생님 생각하신 거 있으시죠? 근데 저는 네. 이 얄밉게 카드를 어머. 바꿔버리고 자, 방송이니까. 어? 방송이니까 참을게요. 계속 이렇게 왜 맛있는 게 나오죠? 배고픈데.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댓글로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그럼 저희도 다시 한번 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 선생님이 하신 베지테리안이 떠오르네요. 저는 병사. 병사요? 방패를 들고 있어서 병사라고 또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비요. 비? 당근이 떨어지는 게 비가 아. 오는 것 같아요. 저는 풍년. 풍년이요? 우와, 저는 두더지가 생각나요. 땅에 파져 있어요. 저는요, 오아시스. 와, 댓글로 막 오아시스 올라왔는데 보고 하신 거 아니죠? 보고 저도 한 그러면은 영화 제목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우리 김진애님 올려주셨는데 저 그거 따라할게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저는 3, 2, 그렇죠. 1, 땡! 자, 제가 이겼습니다. 다이어트. 자, 다이어트 끝났어요, 선생님. 저희 이렇게 그 카드를 보면서 이 하나의 카드를 보면서 다양하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탐정들 추리클럽의 관전 포인트가 또 있거든요. 그 한 사람만 모르는 꿈도둑이 됐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카드들을 보면서 눈치껏 내려놓잖아요. 네. 그런데 제시어가 공개되고 나서 꿈도둑은 또 그 제시어에 맞게 열심히 정말 혼신의 연기를 다하면서 말을 막 만들어내는 그걸 보는 그런 또 재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꿈도둑일 때는 꿈도둑인 걸 들키지 않아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진짜 혼신의 연기를 다해야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빨리 게임이 하고 싶어졌어요. 저희 네. 이렇게 끊겨가지고 라이브라 네. 좀 더 빨리 하고 싶어요. 네, 라방의 묘미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목표를 알려드릴게요. 목표는요, 우리 누가 꿈도둑인지 탐정들은 맞춰야 돼요. 그리고 꿈도둑은 내가 꿈도둑인 걸 들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 토큰을 모을 수 있죠. 탐정은 꿈도둑을 잘 맞추고, 꿈도둑은 들키지 않고 연기를 잘하면 점수 토큰을 받아서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 게임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3단계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진행자는 제시어를 정하고 그리고 각자 그 다음에 카드 2장씩을 내려놓고요. 그런 다음에 제시어를 공개하고 그리고 추리하기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투표하고 점수 계산하기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임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가족들이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탐정들 추리클럽은 4인에서 8인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2명의 선생님을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모셔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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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약게임의 플레이어, 전문 플레이어, 써니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놀이 상담사 곽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탐정과 추리클럽에서 꿈도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꿈도둑은 아까 선생님이랑 제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혼신의 연기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선생님 한 분께 여우주연상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유, 또 내 거네. 혹세하고 선생님 두 분한테 굉장히 좋을 어,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많이 뻔뻔했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뻔뻔하죠. 우리가 이제 막 사과드릴 일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갑자기 깜짝 이벤트식으로 이사님 보고 계실까요? 저희 댓글로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여우주연상을 뽑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우주연상으로 뽑히신 선생님께 커피 쿠폰 부탁드려요. 오, 깜짝 놀랐는데. 또 빨리 진행해보고 싶네요. 네네네. 또 순서를 정해야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혹시 어제 꿈꾸신 분 계신가요? 저요 선생님, 저 지금도 사실 너무 떨리는데 어젯밤에 너무 떨려가지고 계속 거예요. 키 클 것도 아닌데. 꿈인데 그거 어쩐지 진짜. 오늘 더 커지신 것 같은데 안 좋은 꿈을 꾸는 이유가 바로 꿈도둑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얼른 그 꿈도둑 찾으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뽀쌤, 리나쌤, 써니써니쌤 저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돋보기랑 이게 추리보드? 네. 맞죠? 추리보드를 같은 색깔을 이렇게 나눠 가져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카드는 6장씩 가지고 할 거예요.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한 장씩이요? 아니요. 그냥 6장 한꺼번에 드릴까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한 장 더 주세요. 저는 6장 받았습니다. 어제 꿈을 너무 심하게 꾸셨군요. 항상 손에 6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진행자거든요. 카드 여기다 놓을까요? 네. 진행자는 카드를 먼저 하나 내려놓고 하나씩 가져. 네, 카드를 잘 본 다음에 카드를 한 장 내려놓고 그리고 이 노트에 제시어를 적어요. 하나만 빼고요. 제시어가 적혀져 있지 않는 노트를 받는 사람이 꿈도둑이죠? 네, 맞아요. 먹고 싶다. 나는 네, 사운드가 울린다고 하시네요. 토큰 확인 부탁드려요. 네, 제시어 네, 뽀샘 적어주시고 저희는 또 어떤 카드 한 장 내려놓으신 거를 보면서 좀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로 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장, 영화 같다. 와, 어떤 제시어를 이걸로 또 쓰고 계실지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 빈노트 안 하고 그냥 꿈도둑이라고 썼는데. 네, 선생님 이렇게 카메라 그래도 되죠? 2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왜요? 안 되나 봐. 되겠죠? 그리고 진행자도 꿈도둑이 누군지 알면 안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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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찾는 재미가 있죠. 떨린다. 자, 그럼 나도 이제 노트를 뭐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카드 문티 좀 가져갈게요. 카드 한 장 추가 여기다 나눌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카드 한 장씩을 이제 돌아가면서 내려놔야 되죠. 네. 자, 여기 화면 카메라 2로 조금 보여주실게요. 네, 보이실까요? 자, 어떤 카드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저는, 와, 네, 진행자도 참여하면서 합니다. 네. 그런데 진행자는 꿈도둑을 맞추진 않아요. 그렇죠. 도와줘야 되죠. 음. 누군지 모르면서 도와줘야 돼요. 계속 생각한 거 보니까 약간 의심스러워. 저도 누가 의심하고 봐야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꼭 꿈도둑 일 때랑 꿈도둑 아닐 때랑 모두 막 연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 꼭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네, 진행자가 카드 내려놓을게요. 이거라고? 제시어 궁금하시죠? 지금 자, 보시는 분들도 네. 제시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제시어 맞추는 사람 진짜 대박인데. 오, 재밌겠다. 에이, 선생님 모르시면 괜히 제시어 맞춘 사람 대박이라고 그러시고. 카드를 안 가져갔어요? 네, 그러네요. 저희 항상 손에는 6장으로 채워주시면 나 진짜 됩니다. 알아요. 나 의심하지 자. 말아요. 진짜라니까? 저 알아요. 선생님 혼자 이상한데? 카드가? 어디 내가 보기엔 막 이게 제일 이상해. 내 거 막 따라서 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닌데요? 뭘 따라해? 안 따라했어요. 저. 따라한 것 같은데? 전 이거. 저 이렇게 금방 내잖아요, 쑥. 전 금방 냈어요. 아까 잠깐만. 선생님 또 막 고르시던데. 여우주연상을 너무 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저희 제시어, 네, 두 장, 공개해 주세요. 2장을 이렇게 카드를 내고 나면 제시어 공개하는 거죠. 제시어는 바로 연말입니다. 연말. 네. 연말. 네, 정말. 연말. 연말, 연말. 연말. 내리셨는지 연말. 먼저 네, 네, 소개해 이거는 주세요. 연말에는 꼭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방송대상. 오. 저 진행자예요. 방송대상 요런 느낌. 그리고 뭔가 연말은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뜨개질하고 있는 고양이 이렇게 카드를 내려놓았죠. 진행자가 네. 의심스러워 보기 처음이야. 의심하면 안 되겠어. 네. 이제 왜요? 네, 진행자가 꿈도둑이 누군지 모르면서 들키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야, 그쵸. 왜냐면 들키지 않아야 진행자도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껏 꿈도둑일 것 같은 사람 거를 은근히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게 진행자의 역할입니다. 네, 아하.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연말에 덕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에서 꿀이 떨어지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꿀이 떨어지고 네. 있대요. 네. 전화기로? 네, 전화해서. 덕담에서 귀에서 꿀 꿀 떨어지고 덕담, 있대요. 그럼요. 덕담. 네. 와, 기대할게요, 상- 선생님. 네, 상상 두 번째 짱이다. 카드는요. 두 번째 카드는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연말이 이제 떨어졌어. 약간 꿈도둑 같은데요. 이제만 만들고 선생님 국어 잘하셨죠? 문학 이런 거. 문학 좋아했어요. 좋아하셨죠? 네. 자, 우리 꿈도둑이야. 보고 계신 분들도 누가 꿈도둑일지 네,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의심스러운데 선생님 나는 약간 다 의심스러워. 네, 선생님 카드는요. 네, 연말하면 파티죠. 파티하면 뭐? 음식. 네, 스파게티. 이런 거 어. 먹어줘야 됩니다. 어디 가요? 거기 그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가잖아요. 네. 저 데려다 주시나요? 그래서 스파게티. 네? 아이고, 큰일 났네. 네, 두 돈 많이 번. 벌게요. 자, 두 번째 카드는요. 역시 연말하면 눈이죠. 네, 눈 내리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 안에. 뭔가 오묘한 그런. 왜 연말이 내린다고 해야 눈이에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하면 아하.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내려줘야 또. 선생님 연말이죠. 꿈도둑. 벌써부터.
이거 연말이 왜 눈이 뭐. 자, 네. 아니 네, 그래서 자 마무리해 주세요. 후회하실 텐데. 다 되셨나요? 네, 저는 자, 됐습니다. 제 거는 우리 모르세요. 우리 왜 나이트 가면 연말에 이런 분위기, 네, 이 안에 자, 즐기고 있는 선생님. 뭐 나이 들통났네. 네, 보세요. 여기 이렇게 파티장에 가서 지금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고 싶다. 파티장을 네, 요즘은 굉장히 테마가 다양한 오, 곳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구나. 생각해서 내려놨고요. 자, 또 연말하면 뭐예요?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너무 네, 똑같네. 파티 분위기. 아유, 선생님 스파게티 포크 하나지만 자 보세요. 밥은 이거 보세요. 망국기처럼 달려 있죠. 그리고 또 네, 이거 썰어야 되니까 칼도 있죠. 네, 여기 안에 또 와인 술병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 카드를 낸 거예요. 꿈도둑이 없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다 꿈도둑. 꿈도둑 꿈도둑.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진행자는 이렇게 저한테 이런 거 자,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저희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꿈도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돋보기를 올려놓을게요. 저는 이게 꿀 떨어진다고 좀 약간 의심스러웠어. 저는 여기요. 저도 여기요. 에헤이. 야무지게 나이트. 나도 왜 이거를 나이트는 1년 365일 네. 하는 거예요. 자 모두 또 꿈도둑 갑자기 같다고 꿈도둑 해주셨어요. 모두 꿈도둑 같대요. 모두요? 아무도 못 믿겠어. 아무도 못 믿어. 잠깐만 이진승님 저예요. 꿈도둑 저예요. 자 저희 그러면 후회하실 노트를 거예요. 같이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자 제가 꿈도둑이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돋보기를 이렇게 하나만 받거나 꿈도둑이 혹은 받지 않았다면 점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꿈도둑 5점. 꿈도둑은 5점이 되고 그래야 진행자도 4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맞춘 사람들은 3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이 3, 4, 5로 딱 점수 계산이 하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통이 났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 없고요. 진행자분 뭐 하셨어요, 선생님? 자, 도와주셨어야죠. 저는 제가 자, 맞추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맞추신 두 분은 3점씩 가져가시고요. 이 토큰은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점수를 많이 모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자신 앞에 뒤집어놔 주시면 됩니다. 가져가셨나요? 네,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았어요. 저희 다시 가져가고요. 이번에 카드는 버리고 두 번째 리나 선생님이 네, 진행자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카드를 보고 있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만 자, 보여드리고. 네, 원래는 4인이 할 때 두 번씩 돌아서 네, 턴이 돌지만 저희는 오늘 방송이니까 시간 보면서 저희가 진행해 볼게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쵸? 하나 네. 냈습니다. 써니쌤이 도둑 같다고 또 남겨주신 분 계세요. 도둑이. 근데 도둑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범죄자처럼. 제가 좀 남의 마음을 카드 봐야겠다. 훔치긴 해요. 자, 지금 카드를 네, 요거 하나를 내려놓으셨고요. 요거에 아까 대해서 내가 냈던 제시어를 포크랑 비슷한데. 네, 쓰고 계신데요. 포크가 아이고,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나 좀 보면 안 되죠? 맛있는 디저트 같기도 하고. 몰랑몰랑 네. 맛있는 게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버렸어요? 뭘 대신하셨을지 그런 제시어 네, 그런- 버린 네. 김에 슬쩍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썼는데. 이런 거 제시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쓰는 획 보고 제시어 유추하고 이런 대박. 꿈도둑도 있었어요. 진짜요?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 막 예전에 라디오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쓰는 소리만 가지고 무슨 글씨. 그래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이 제시어 쓸 때 노트 들고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그쵸. 이렇게 막 쓰는 모습 되게 보이는데 좋아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그림 진짜 예쁘죠. 네, 저 같은 사람 있으면 그렇게 써야 돼요. 네, 그림이 보니까요? 너무 예쁘죠. 자, 저희 아이고. 그러면 노트 떨려. 보도록 할게요. 요즘 어때요? 꿈도둑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아우, 진행자 뭘 다음 사람부터 네, 카드를 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떡하지? 왜 웃으실까 궁금하네요. 낼게 없는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라서 좋아서
좋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꿈도둑이구나. 어. 자, 꿈도둑은 이거 내가 아무것도 써 있지 않습니다. 오마나. 진짜 이번 거 꼭 상상해 보세요. 자, 전 진짜 꿈도둑 아니에요. 제 거 보고 상상하시면 진짜 좋아요. 저는 그러면 간신히 냈는데 나 이따가 뒷감당을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아, 재밌겠다. 저는 귀여워. 뭘 내면 진짜. 좋을까요? 귀여워요? 비슷한 느낌의 진짜? 카드. 네, 다행이네요. 아유, 박힌 거 보였어. 아이고, 네, 꼬르륵 소리가 나. 들어보세요. 누구? 저는 나한테. 요거 낼게요. 오, 이야기 일기 쓰기를 완전. 했었대요. 와. 이야기 일기 쓰기. 오, 좋지. 카드가 많으니까 365일에 맞아요. 나올걸요? 그럼요. 또 냈어. 그러면 카드. 두 번째 써보자. 카드. 네, 한 장씩 태워주시고요. 저는 아나? 모를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제일 이상한데요? 느낌이 혼자 너무 아니, 다른데. 진짜 낼 카드가 없었어요. 낼 카드가.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래요. 네, 저희, 이 또 라이브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 또 한참 재밌었었죠. 재밌는 그 기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써니써니 선생님 카드 내려놓으실 차례시고요. 제가 드디어 골랐습니다. 오. 이야,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뭘까요? 저 진짜 꿈도둑 아니에요. 이번에 진짜요. 꿈도둑 아까 같은데. 많이 썼잖아요. 아까 나 그랬다 맞다. 하도 의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예 그죠? 맞네요. 그렇게 되면. 네, 다들 난 의심하겠지. 이거 병이야.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거 낼게요. 자, 카드 한 뒷감당 장. 되시겠어요? 고민했어요. 자, 다 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시어. 진행자부터. 제시어 먼저 네, 공개. 제시어. 제시어는 배고픈 뽀쌤이었습니다. 웃었네? 모르네. 아니에요. 포스만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뽀쌤하면 분홍색이 떠오르는데 주변에 포크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참 배고프다고 반복됐던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를 했고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반복됐잖아요. 어머. 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헷갈리시라고. 생각을 저 잘했는데요. 진짜 이거 왜 냈지? 네. 막 이랬거든요. 새를 잡아 먹는 건가? 막 이랬는데. 와. 그렇구나. 전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네. 뒷감당이 될까 카드를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아홉 보여드릴까요? 백 네. 여기 배고픈 뽀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아래 있는 오리들을 쳐다보고 근데 너무 정말 다행인 게 아까 뽀쌤이 귀엽다 그랬어요. 맞아요. 요렇게 생긴 젤리 있어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쵸. 네, 저 사실 그거 보자마자 그 젤리 생각났어요. 그랬어요? 와. 진짜 다행이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뒷감당을 하기 위해 제가 이제 두 번째 카드는 얘로 펼쳤는데 뭘 뭐죠, 먹어도 정말 이건 뭘까? 뭘 먹어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듯이 그런 모습으로 드실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 선생님 꿈도둑, 닮은 선생님 것 꿈도둑. 같아요. 닮은. 사실은 조금 더 나가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반기는 향기롭겠다. 선생님 꿈도둑. 아까 뭐라 하셨는 줄 알아? 이제 적당한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서 어. 지금 말씀이 바뀌셨어. 그쵸? 진짜. 주 선생님 꿈도둑 같죠? 진짜 너무 이거를 뒷받침하면서 저 살궁리를 해야 돼가지고 꿈도둑. 꿈도둑. 꿈도둑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믿지 자, 마세요. 네. 저는 보세요. 딱 아까 우리 뽀쌤이 또 베지테리안 얘기 하셔가지고 아하. 저는 몸에 좋은 요런 거. 음. 자, 토마토. 네. 요런 거 드실 것 같아서. 네. 자, 그리고 사실은 고민했어요. 이게 요 우랑우탕만 보고 막 이상하게 볼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뒷감당 여기 되시겠어요? 바나나를 보고 그냥 빨리. 배고파서 달려가는 모습인 거지. 이게 뭐든 상관없는 거겠죠. 그쵸? 근데 먹을 거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꿈도둑이 아니라는 거죠.
수상한데. 선생님, 저는 이거 치즈케이크 맞죠? 아, 딱 치즈케이크. 어디가요? 어디가요? 이거, 여기 오. 치즈케이크 아니에요? 아, 바로 이렇게. 그냥 치즈케이크 촉 꽂은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어. 저는 그냥 등 같은데요, 등. 전 치즈케이크. 자, 전 침대 치즈케이크에 머리맡에 촉 있는. 아유, 어디가 치즈케이크 같아요. 선생님, 내 아니구만. 편. 그러면 박쌤이 꿈도도 내 편 이거 아니니까. 아닌데. 자, 두 번째 카드는요. 그리고 아까 전에 리나 선생님 배에서 소리 났잖아요. 딱 그 느낌이지 않아요? 고로록 쏘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 저도 나는 약간 그 느낌이라. 생각이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막 배고파서 낙엽 배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배에서 계속 저 느낌이 들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저도 그랬어요. 아, 배에 구멍 났구나. 뭔지 아시죠? 넣어줘야 돼, 돼. 여기에. 네, 배고픈 자, 보쌤입니다. 그럼. 그래도 믿을 습니다 네, 저희 네, 보여주고. 추리를 한번 자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추리 안 했어요. 자, 하나,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아,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 알았어. 자 하나, 둘, 네. 아니래니까요. 네, 자, 아니야. 수첩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에이. 저는 배고픈 아, 정말 죄송해요. 네, 뽀쌤. 아. 자, 꿈도둑 누구세요? 저예요. 네. 받을 수 있었는데. 두 개여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쉽다. 자, 그럼 맞춘 우리만 3점. 아싸! 네. 네, 저도 3점. 가져올게요. 오늘은 탐정들이 우세하네요. 네, 와, 좋습니다. 탐정들이 추리를, 제가 아까 추리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둘, 넷, 여섯. 카드 버리고요. 아, 재밌다. 자, 오늘은, 저는 네, 얘를 우선 이렇게 지우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다 지우고. 제시어 정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그래요. 가끔. 맞아요. 어린 친구들하고 해보셨다고 했는데, 제시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깨달음 상위 수학으로 해보자. 저희 학원 이름이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이런 카드를 가만 안 둬 진짜. 가만 안 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진행자인데 꿈도둑을 아이들 막 째려보고 그랬잖아요. 가만 안 아닌데요. 둬.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잘 머리에 콕콕콕콕 박혀서 오, 친구가 낸 것 같은데요. 어머 그래요? 그럼 도둑이 제발 저렸나요? 가만 안 둬 진짜. 어떻게 상상이 없어. 네. 자, 카드 그러면 한 장을 먼저 내려놔 네, 주시고 우선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저기 또 지네쌤이 맞춰주셨는데 뽀쌤이 꿈도둑 같은데 하고 왜요? 나 엄청 잘했다 생각했는데. 네, 제시어를 써야죠. 네, 뒤로 가서. 잘 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로 내려주신 카드입니다. 도넛? 지금 베개를 타고 어딘가 가고 있네요. 선인장이. 카우보이 선인장이에요. 자, 이거 그 카드. 진짜 못 맞춘다. 꿈도둑은요? 자, 이 카드 좋아요. 왜요, 선생님? 귀여웠어요. 귀여워서요. 네. 섞어서 다 네. 귀여운 친구들. 다 드리고 네. 드리고 네, 저희 그러면은 노트 보도록 할게요. 뭔지 보고요. 보셨어요, 뽀세? 노트? 네. 보셨어요? 꿈도둑인가? 네? 벌써 보시고 아무것도 없어서 안 보신 지금 거예요? 저 라이브 못하게 될까봐 아쉬워가지고 그쵸, 그랬죠. 오늘 여러 가지 나오네요. 아까는 선생님이 배고프고 지금은 저희 얼음이고 저도요. 그 나온다고 다행이에요. 해주셨어요. 제시어 생각하는데 자. 얼음이 돼가지고 그럼 저부터 재미있는 거 하고 싶었는데 저는 요거 이게 뭐야? 뭔가 내려놓으세요 얼른. 네. 자, 그럼 다음 저요? 가만히 네. 있어보자. 내가 뽀쌤. 진행자니까 되게 금방 내셨는데? 분을 저거 뭐지?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오징어 게임인가? 응? 어? 오징어 게임 하니까 문어가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 지퍼를 열고 있어요. 저의 제시어를 맞춰보시죠. 저 아까 카드 한 장 추가했고요. 자꾸 보여.
아니 뭔가 되게 진지해졌는데? 여기 같은 다 모습이. 비슷한 요소들이 지금 그러네. 나왔어요. 네. 누가 뭐지? 꿈도둑이지? 어? 아니 제시어를 알고 내는 거 맞죠, 다들? 박봉도둑 같아. 왜 이래? 자, 보고 계신 분들, 자, 한번 누가 꿈도둑일지 맞춰보세요. 자, 요번엔 그럼, 리나 쌤 같다. 네, 제시어 공개해 주세요. 제시어는 꿈입니다. 너무 재미없긴 하지만 오히려 어려웠죠. 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은 꿈을 꾸려면 자야 되죠. 베개를 타고 자러 침대로 갑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새로운 꿈의 세상이 열린다. 지퍼를 여는. 알고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허. 그냥 지퍼 연다고 얘기한 건데. 저도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지퍼 그쵸. 팩트니까. 이 지퍼. 직관적인 꿈의 거잖아요. 세상으로 여는 도와주시네요. 지퍼. 나왜 연기자처럼 얘기하는 같은데? 그러게 나 진행자인데? 선생님은 계속 꿈도둑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몸에 뱄나 봐. 이거 좀 주지 말아요. 다 하신 거예요? 가슴이 찰랑찰랑. 저는 사실은 어제 저도 되게 안 좋은 꿈을 꿨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옆에 있는 이 장승같이 생긴 것들. 그쵸. 그래서 이 꿈속으로 또 들어가는 이 느낌 딱이잖아요. 딱. 그쵸.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왜 나타났어요? 괴롭히고 있잖아요, 배를 지금. 그쵸. 제가 안 좋은 꿈 꿨다 그랬잖아요. 여기 막 배도 낡았고, 나 문어한테 잡히고 있고. 그쵸. 저 꿈도둑 아니잖아요. 와, 근데 비키무님 꿈을 맞추셨어요. 맞아요. 대박. 사랑합니다. 제시어를. 우와. 와우, 대박. 꿈도둑 하시면 진짜 잘하시겠다, 그죠? 그러니까요. 저는 카드가 별로예요. 카드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다 그냥 그런 이렇게 잠깐만, 나 보여드릴게요. 진행자지. 네, 네. 꿈 같잖아요. 이렇게 어디 뭔가 가요? 이렇게 컵케이크가 날아다니는 꿈. 그렇지. 달콤한 꿈. 이거 달콤한 그냥 꿈. 배고픔인데 아까 그 배고픔? 지금 꿈도둑이랑 아까 거 하고 있는 것 같아, 아까 거. 뽀쌤한테 몰아가려고 지금 이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네. 그 정신 배고픔. 차리세요. 네. 그리고 누가 꿈도둑이지? 저는 사실 문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 배고픔 맛있어서요? 뽀는 맞네. 문어를 실컷 먹고 싶은 저의 꿈. 어머. 아직 배고프신 포스. 배고픔 아, 뽀세. 그렇구나. 아까 걸로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 문어 얘가 근데 제일 문어 같지 않아요? 네. 선생님 문어 보라색, 파란색 문어 안 먹고 싶어. 얘가 진짜 문어 같아. 막 그쵸? 삶은 거. 네. 너 속해. 네. 어떻게 그래가지고 나의 꿈이 선생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일단 제시어가 꿈이잖아요. 네. 그래서 꿈하면 이렇게 악몽도 꾸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저번에 어렸을 때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맛있는 거 먹는 꿈을 꿨는데 일어나니까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요?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해봤어요. 어, 선생님이야. 이게 왜 악몽인지 모르겠어. 맞아. 꿈도둑 맞춰요? 자, 추리해 볼게요. 네, 추리해보도록 전 선생님. 할게요. 저는 저도 이렇게. 여기 아니고요? 왜 이렇게 귀가 얇아요? 근데 우리 게임할 때도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죠? 대형 문어 길몽일 것 같다고 아, 하셨어요. 진짜요? 와. 자, 그럼 노트 공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아니에요. 저 맞췄습니다. 꿈. 꿈이네요. 선생님. 선생님이 꿈도둑이네요.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게임 엉망진창을 만들었네요. 이건 망했습니다. 우리 이럴 수 있다는 거. 제가 꿈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랬군요. 덕분에 제가 하지만 맞아요. 네, 하지만 선생님 5점. 사실은 저는 제가 진행자잖아요. 선생님이 꿈도둑일 것 같아서 이쪽을 좀 몰아갔거든요. 진행자는 4점. 아싸! 본의 아니게 자, 우리 못 맞췄으니까 네, 가져가시고. 감사해요, 보쌤. 그래, 선생님 근데 진짜 꿈도둑 같긴 했어. 근데 전 제가 와. 꿈도둑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군요. 대형 문어가
저거래요. 재물이 들어오는 어머. 길몽이래요. 많이 와. 먹어야겠어요. 꿈, 그렇구나. 오늘 꿈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전 사실 아까 네. 리나쌤 카드 보고 네. 꿈이라는 걸 아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양 있잖아요. 네. 다 만들 때 네. 양 몇 마리 되는 거 생각하고 그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 진짜. 저희 이번에 시청자 참여 이벤트 하실 건가요? 네. 어? 저기 뭐지? 꿈도둑 맞추는 거요? 맞아요. 제일 먼저 꿈도둑을 맞추신 분께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려요. 이번 문제요? 네, 이번 문제 오. 제일 먼저 꿈도둑을 맞추시는 분께 제가 비키님 힘내세요. 게임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요거 네, 내려놓고요. 두꺼비 돈. 맞아, 저 같은 친구들 꼭 있죠. 내가 꿈도둑인 줄 알았어. 해맑기다. 밑에서 섞어야지 안 해맑기다. 보이게. 꿈 이런 건 밑에서 제시어서 섞어서. 말까? 자, 마음이 벌써 급해서 드셨구나. 그래. 이렇게. 요때가 저 제일 이렇게. 두근두근해요. 그죠? 맞아요. 계속 떨려. 자, 저까지 진행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쉽다. 카드는 한 장 더 내려놔야 되니까 네. 네, 추가로 가져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뽀쌤부터 또 카드를 내려놓을게요. 자, 제시어가 뭐일지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저희 억울하네요. 뽀쌤부터 또 내려놓도록 할게요. 뭐 내려놓지 까먹었어요. 리나쌤 걸 벌써 내려놓죠, 전수가 엄청 많으신데요? 저요? 그렇죠. 여기요. 네, 그럼 저희 계속 또 진행해 볼게요. 진행자가 박쌤이십니다. 네, 진행자 저고요. 저희 지금 제시어 써서 노트 나눠 드렸고요. 카드 지금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카드 내려놓을게요. 저는 두 번째 카드 요거 카드 가져가시고. 아, 선생님이 진행자셨죠? 자꾸 저는 진행자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진행자예요. 우리 또쌤 배고프셔서 오늘 집중력이. 오, 4번 선생님. 헷갈리게 하려고 그랬었구나. 그냥 다들 아. 비슷한 동물만 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시어 아직 공개 안 됐습니다. 4번이 전가요? 아직 제시어 공개 안 됐어요. 자, 어. 선생님 카드 내시면 아니 벌써 나를 의심하면 제시어 안 되는데. 공개할게요. 자, 네. 다들 막 동물만 골라내시는 것 같아요. 제시어가 뭘지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우, 내 자꾸 소리가 나네. 오, 다 동물들이 있으시네요. 우리 돋보기 자, 왜 바꾸고 어머나. 있어요? 제시어는요. 네, 동화입니다. 동화. 네, 선생님이야, 동아? 이렇게 물어본 건데, 지금? 좀 의심이 같은데요. 우선 자, 한번 보시면. 네, 보시면 요거 저는 요걸 딱 보면서 엄지공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동화로 생각을 했고요. 요거 마당을 나온 암탉. 있죠? 자, 왜? 여러분들 아니, 정답일 꿈도둑 텐데.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자, 꿈도둑은 이렇게 뽀쌤, 리나쌤, 써니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세 분 중에 아니, 뽑아주시면 돼요. 네. 그냥 막 의심하셨죠. 써니님이 꿈도둑이래요. 진짜 저 아니라니까요. 네. 진짜 아니에요. 자, 제시어는 동화였고요. 제 이야기 네, 들어보시면 저는 엄지공주와 마당을 나온 암탉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뽀쌤 카드 네, 소개해주세요. 장화시는 고양이. 뭐. 장화가 없는데. 방금 뭐 생각하신 이런-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그렇네. 동화 느낌 나잖아요. 네. 그죠? 되게 이렇게 밝고. 네, 눈을 잘 봐야 돼. 이렇게 밝고, 뭐 이렇게. 그리고, 굴리나 안 굴리나. 아, 이게 어려워요. 그냥 동화 같은데. 왜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냥 동화 같아요. 뭐 이러면 안 돼요? 말해도 되는데 의심 받죠. 이렇게 뭔가 이야기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이 사람은, 밤에
그런 공중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건 거예요. 오. 그런데 공중부양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초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백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그래서 동화가 네, 동화 아니라 아니고 추리소설 같아요. 추리소설 같아요. 또 멈췄나 봐요. 이런 추리소설이야. 장미꽃을 들고. 김진애님 써니쌤 꿈도둑 막 의심 맞아요. 와. 나 도대체 몇 명이 의심한 거야 나를. 자, 리나, 저는 써니, 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잠깐만.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셨지? 그치요. 뽀쌤 하고 싶죠. 네. 설명 들으니까 뽀쌤 하고 싶지. 아니에요. 김진애님 현명하십니다. 선생님이야. 어디서 끊기셨을까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야. 아까 내가 곰 골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곰 선생님, 가지 골라서? 선생님. 진짜 아닙니다. 아, 이번 진짜 누구실까? 자, 이거 또 갖다 놔야지. 똥도둑이 누구셨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 아직 우리도 몰라. 하시고 누가 제일 먼저 맞추셨는지 아, 그러네. 부탁드려요. 네. 네. 그러네. 아직 우리 누가 누군지 몰라. 나는 써니 쌤. 나는 뽀쌤. 네, 그럼 저희 일단 인터넷이 끊기니까 다시 저희는 진행해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지금 제시어가 동화였고요. 우리 뽀쌤 요거 동화 같다고 했는데 저희가 둘이 같이 네, 추리소설 추리소설. 같다고 지금 음. 이야기했습니다. 네. 동화 속에는 용이 꼭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치, 욕 많이 나오지. 용이 많이 무슨 동화예요, 그러면? 전래동화? 생각나는 동화. 구전동. 없으신 거예요? 우투리. 우투리? 처음 들어봤는데. 만들었어. 선생님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투리 뭐예요? 우리 애기들처럼 아무 말이나 막 만들고. 찾아봐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에 보면 여기 날개도 맞아요. 여기 오. 날개도 20대는 아는 동화인가 봐요. 아. 교과서에 있었어요. 네. 교과서에 나온다고요? 네, 아기장수 우투리. 아, 오. 또 진짜 여기다 나이 보니까 아는 척해죠. 아, 나도 알아, 사실은. 자, 요거는요? 네, 그리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거 보면 아. 이제 이런 나무에 첫 꿈도둑 달렸잖아요. 네, 음. 그런 것들. 꿈도둑 같아. 네. 저는 이거 보고, 아니, 남의 거 보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죠. 아니, 제가 아는 동화 중에 달팽이 학교라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제일 늦게 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그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좀 유식하게 동화 네.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어 동화 있어요. 해니펜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교활한 여우. 여우가 보이는데요? 네, 여우글로 되게 착해 보이는데? 네. 꿈도둑? 아니에요. 여우가 여우글로 그 닭이랑 선생님, 우리 영어 동화 모를 것 같으니까 지금 막 만드시는 거죠? 아니에요. 진짜. 닭이랑 거위랑 칠면조랑 이런 애들 다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요 자기 여우글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왕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해니펜이 그런 동화. 동화라고 하니까 또 그 여우가 생각났어요. 해니펜이. 네, 그리고 얘는 덤보. 아시죠, 덤보? 아기 아, 코끼리 네, 아기 덤보. 코끼리 덤보. 귀 큰 애. 맞죠? 네, 네, 맞아요. 생각나요. 날아가는 애. 네. 근데 얘는 맞습니다. 안 날아가게 생겼네. 하지만 그 덤보가 많이 날아다니다가 피곤해졌잖아요. 네. 그 동화 속에 있던 덤보가 잠깐 동화 밖으로 나와서 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네.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아, 진짜. 자, 그러면은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추리해 주세요. 진행자는 보내지 않죠. 누구 과연 어느 분이 꿈도둑일지. 선생님이 원래 진짜 설명 잘 하시는데 요거 좀 부족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러게. 동화했는데 겨우 용이 출연한다고. 우투리 좀 너무 그죠? 우투리. 맞아, 속지 맞아. 마세요. 선생님, 저는 죄송해요. 그리고 사실 아까 선생님이 꿈도둑이라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요거 말씀하실 때 못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근데- 자, 이번 나 근데, 믿겠어. 뽀쌤 믿겠어. 뽀쌤. 선생님은 아니겠죠? 아니, 난 아니죠. 나 지금 하나도 토큰을 못 모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랬어요. 공개해 어떡해. 난 계속 보도록 뽀쌤은 의심스러워.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접니다. 안 걸렸어요.
아니 해니팬이 제가 해니팬이랑 동부라면서요. 네, 제가 와, 대박인데요? 5회차에 말씀드렸죠. 저 그림책 엄청 좋아한다고. 그래서 의심 네, 어떤 카드든 동화라면 대박.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죠? 그럼요. 아니, 못 잘했어, 맞- 저. 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다. 자, 저희 그 진행자는 요거 추리하지 않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탐정이 돼서 추리하는 건데요. 그래서 점수가 공개하나요, 점수? 네, 점수 네, 공개해 저의 이 볼게요. 화려한 저는 점수를 보십시오. 아니, 뭐 자, 점수 꿈도둑은 그래서 누구였냐면 김진희님 죄송합니다. 바로 써니써니 선생님이 꿈도둑이셨습니다. 네, 접니다. 제일 먼저 아까 댓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자, 점수는 같다고요? 저는 7점. 맞아요. 저는 이렇게 또 더하면 10점이 되니까 15점입니다. 와, 선생님은요? 어, 대박. 저 8점이에요. 선생님은요? 깡충. 미안해요. 오늘의 연기 대상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 궁금합니다. 댓글에 올려주셔야 돼요. 네, 다시 보기 보시고 댓글에 네, 좋네요. 투표해주세요.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은데. 저한테 해도 되나요? 자, 누가 알겠어요? 저희 오늘 또 이렇게 탐정들 추리 클럽 4명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써니써니 선생님은 집에 또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이들하고 또 해보신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아이들이랑 가족들이랑 이제 게임을 하면서 제 이름을 여기에다가 썼었어요. 전성희 이렇게. 그랬더니 다들 받아보고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또 이제 저에 대한 이것들을 카드로 표현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때 저희 둘째가 보여준 카드 제가 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오. 네, 이렇게 두 개의 카드. 네, 여기다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네, 자, 이렇게 두 장을 골랐는데요. 와. 첫 번째 카드는 지금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둘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을 오르듯이 순탄치 않은 길을 지금 엄마가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피아노 선율처럼 정말 예쁜 일들이 생길 거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집이 아니지. 두 번째 카드. 이게 대박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이건 왜 골랐니? 했더니 겉으로 멀리서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앞에 마녀 있죠. 여기 마녀의 집이에요. 엄마가 가끔 이상한 소리 할 때처럼 마녀가 이 안에서 마법의 약을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상한 소리 뭐 하는지 안 물어봤어요. 알았다 그러고 얼른 적었어요. 와. 집에서도 이렇게 가족에 대한 그런 제시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또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와. 네, 그런데 이 정말 충격받진 마시고요. 저처럼 그냥 네. 듣고 또 이렇게 해야죠. 게임은 게임일 뿐 재밌게 즐기자.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가족을 표현하는 카드를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리나 선생님은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혹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데요. 짧게 줄여볼게요. 네, 짧게 해주세요. 네. 아니, 하나의 그림을 봐도 다양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해보는 시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공감도 해보고요. 음. 그리고 제가 어떤 미술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아이들 미술 활동할 때 영감이나 창의성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미술관이나 전시회 자주 다니셔라. 이런 것처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 분들이 계시면 이게 엄청 많은 다양한 카드들을 가지고 우리 집콕 미술관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좋다. 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네. 모두 떨어주셨나요? 네. 엄청 숨겨놓으셨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우와. 그 카드. 오. 너의 꿈들을 우와, 한번. 너무 예쁜데요? 그죠. 여기 한번 잘 그려봐봐. 그렸다. 이렇게 했더니 비슷하게 그린 친구도 있고 완전 새로 그린 친구들도 있는 것처럼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활동 자체도 내가 화가가 돼보는 활동.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써니 작가님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서 설명력도 막 이렇게 작가님이라고 좋네요. 불러주니까 되게 좋아하고 그거 괜찮아. 그죠.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탐정들 추리클럽이었습니다. 와, 그러게. 네. 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해보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네, 아까 또 뭐 일기도 쓰셨다고 하는데 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한 탐정들 추리클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포스템도 너무 즐거우셨죠? 우리 두 분 먼저 보내드릴까요?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아주 할게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다행히도. 아, 추리를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재밌으셨나요? 네, 우리 이 게임을 하면서 저는 그 꿈도둑이 되면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묘한 표정 뭐 이런 걸 또 짓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꿈도둑일 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표정이라던가 제스처라던가 이런 말들을 보면서 추리하는 그런 관전의 재미가 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정들 추리 클럽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또 상상력이라던가 이런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또 들으면서도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또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빵점이었잖아요, 제 점수가. 그래서 지금 기운이 네. 빠졌어요. 그리고 이 제시어에 맞는 카드를 내야 되는데 없을 때 되게 곤란했고요. 그리고 그 제시어와 연관되어지는 카드를 내기는 냈어요. 근데 설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생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말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어머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몰라 이러거나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랬을 때 얘가 진짜 배운 게 있기는 한 거야? 이러면서 되게 답답할 때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막 제시어를 전 분명히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카드를 내고도 이제 얘기하고 표현하는 게 어려운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답답해하거나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이의 시선에 맞춰서 아이가 즐거워하면 그거에 맞춰서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더 들거든요.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아이들이 발달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런 부분도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어른으로서 좀 바램이나 기대를 가져보는 건데 사실은 어른들도 직관적으로만 표현을 하거나 저처럼 맞아요. 이렇게 게 어렵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성향상 단답형으로 말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또 게임 진행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아이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향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아이들하고 할 때는 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경청해 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경청하면서 이 아이가 던진 그 말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져주면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카드를 보고 아이가 빨간색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말을 했다면 네네. 빨간색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라고 또 질문 음. 던져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아이가 또 말을 또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엄마가 엄마는 빨간색을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캠핑 가서 봤던 그런 불멍도 떠오르고 불멍 보니까 또 우리의 또 그 추억이 떠올라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 그래서 네. 따뜻한 단어도 떠오른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생각을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단순히 그런 창의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정보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그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생각이 확대되어지고 또 정보가 활용되어지는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크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창의력의 발달은
좋은 다양한 경험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경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사실 리나 선생님이 하실 때 한 가지 선생님 꿈도둑일 거라고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도 제가 경청을 안 하니까 맞출 수가 맞아요. 없었어. 그래서 빵점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말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어른인 저희도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눈을 맞추고 들어주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경청해주는 태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더 얘기하고 싶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죠. 맞아요. 공감하기 너무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도 공감하려는 노력, 그리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제 얘기하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때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눈도 맞춰주시고 하면 아이들이 자꾸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표현해본 경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또 서로에게 이렇게 또 시선이 가게 되고, 시선이 가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또 경청하게 되고, 경청하면서 또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탐정줄 추리클럽으로 연말에 같이 해본다면 우리 가족들의 온도도 좀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저는 외동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저희 가족들이랑 어머님, 아버님, 저 이렇게 3인 아, 가족이잖아요. 저희 온 가족도 같이 온도 높여보고 싶은데, 사실 탐정들 추리클럽은 4인부터 가능한 게임이라고 알고 맞아요.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네, 저도 가족이 3인입니다. 요즘 네. 이렇게 3인 가족이 굉장히 많은데요. 3인이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네.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합니다. 3명이니까 이 노트는 2개 가지고요. 그대로 진행자가 하나에만 제시어를 쓰겠죠. 네. 그리고 나눠주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방법에 있어서 탐정들이 이 꿈도둑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3인이니까 진행자가 제시어도 쓰고 진행도 하고 꿈도둑 맞추는 것도 진행자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탐정들 추리클럽이 갖고 있는 재미의 요소를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점수도 마찬가지로 진행자가 꿈도둑을 맞추면 네, 이 들통이 났으니까 네. 이 진행자가 원래 4점을 가져가는 건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들키지 않은 한 사람은 똑같이 3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대신에 꿈도둑을 들키지 않았다 하면 똑같이 5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점수는 가족들이 하면서 또 바꿔볼 수 있으니까 네, 3인이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탐정들 추리클럽은 평상시에 말 잘 안 하는 아빠도 말을 열도록 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 이번 주말에 꼭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들이랑 한번 해볼까 봐요. 네. 그런데요, 선생님. 아, 맞다. 그 꿈도둑이 연기하고 내가 꿈도둑인 걸 감춰야 되고, 요런 부분이 굉장히 이 게임의 재미 요소잖아요. 네. 근데 어린 친구들한테도 막 카드가 보여주고 싶고 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린 연령의 뭐 저학년 친구들일 경우에는 뭔가 그런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이런 게 아직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열심히 했어. 그래도 다 너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들통이 나면 또 너무 속상해요. 맞아요. 이럴 때는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한 어머님의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미취학 아이랑 이 게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순딩순딩해가지고 이 노트를 딱 받는 순간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애써 모른 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빵 터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은 네. 내가 또 이렇게 이런 거 들통 나거나 하는 거 굉장히 또 싫어하잖아요. 그쵸. 네, 속상해. 그래서 아이들하고 게임하기 전에 사전에 만약에 꿈도둑이 됐어. 그런데 내가 좀 자신이 없고 하더라도 네. 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해냈다면 추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추가 점수를 주는 희망적인 요소를 넣어주시면 아이들도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꿈도둑이지만 잘 설명하려고 또 애쓰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점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도요, 갑자기 저는 여기에 168장의 카드가 있다라는 게 처음에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렇게 퀄리티도 좋고 그림이 다 다른데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의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카드를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이 카드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나 아니면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네모칸 9칸에 적게 한 후에 3빙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양한 단어들을 적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빙고 게임 하는 친구들끼리 같은 단어를 적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어를 적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적은 단어를 다른 친구가 불러주면 너도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공감하고 또 반가운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단어를 친구들이 얘기하면 또 그걸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했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와, 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글이 있는데요. 뉴턴은 낙하하는 사과를 보고 그 중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상력을 가장 크게 동원시키는 그 생각의 도구라고 합니다. 상상하는 재미, 추리하는 재미, 그리고 설득하는 재미가 있는 탐정들 추리클럽으로 이번 주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그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리고 추억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리 게임을 또 좋아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추천 게임 하나 더 추천해 드릴게요. 200장의 명화로 되어 있는 스톨른 페인팅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명화도 감상하면서 네. 추리도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스톨른 페인팅도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게임이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주에는요, 네. 아주 블록버스터급의 게임이에요. 블록버스터라는 게임으로 또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만나 뵐 거예요. 오늘은요, 네. 라이브 하다가 인터넷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라이브 하다가 멈췄잖아요. 그죠? 조금 아쉬운데요. 다음 주에는 꼭 인터넷 문제 없이 라이브로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앞에 또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